우리 함께 지켜요. 캡처 금지, 다운로드 금지, 공유 금지.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온라인 학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호학과 학과 설명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명회는 단체 및 멘토 소개, 전공 소개, 대학생활, Q&A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저희 단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멘프는 멘토링과 팔레트의 합성어로 팔레트의 물감처럼 다채로운 멘토링을 지향하는 미래아 소속 대학생 전공 멘토링 동아리입니다. 전 앞서 말씀드린 동아리 멘프에 속해 있는 간호학과 3학년 김소희 멘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간호학 전공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간호학과의 정의부터 커리큘럼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호학과와 제가 설명하는 간호학과가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떠올리면서 들어주세요. 간호학과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간호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는 간호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입니다. 여기서 건강 문제를 사정, 진단, 계획, 평가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간호 대상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정입니다. 간호사는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주된 호소, 증상, 체온과 호흡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간호 진단을 내리게 되죠. 그 후 간호 진단에 맞추어 내가 대상자에게 어떤 간호를 제공할지에 대한 간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적절한 간호를 제공했다고 끝이 아니겠죠? 내가 지금까지 제공한 간호가 환자의 건강에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단계는 간호학과에서는 물론이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간호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학과 정의를 통해 설명드렸는데요. 본격적인 학과 소개에 앞서 제가 무수히 많은 학과들 중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 어떤 계기로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고등학생 때의 전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보단 물리와 화학을 더 좋아했고 수학 과목 중에선 미적분을 가장 좋아했어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다녔던 정보영재원의 영향으로 프로그래밍을 또래에 비해 능숙하게 할 줄 알았고 책을 구매해 스스로 공부할 정도로 큰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선호 분야들이 간호학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맞아요. 사실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컴퓨터를 다루는 직종, 그 중에서도 웹페이지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웹마스터가 되고 싶었고 당연히 생활기록부의 초점도 컴퓨터 공학에 맞추었습니다. 지금 여기 희망사유에 보시면 컴퓨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컴퓨터를 활용한 직업군을 찾던 중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실력을 두루 갖춰 웹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웹마스터에 관해 알게 됨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 2, 3학년 때도 위와 비슷한 내용을 적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 학부모 진로 희망란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았고 그렇게 수능이 끝나고 3개의 원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제가 한창 고민을 하고 있을 당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소희야, 네가 프로그래밍 이외에 다른 분야엔 관심이나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직 그 분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3년간 봐온 소희는 사람을 좋아하고 적응력도 빠르고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서 간호사라는 직업과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해주셨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중고등학교의 시절에 전 오직 컴퓨터 공학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목표로 달렸고 그 외에 다른 분야엔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뚜렷한 꿈이 있단 건 정말 대단하고 좋지만 그 당시에 저처럼 너무 하나의 직업 그리고 하나의 학과에 얽매여서 다른 경험을 해볼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외부 활동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통한 간접 경험을 해보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파트는 학년별 커리큘럼인데요. 간호학과는 1학년 때는 교양 중심의 수업을 하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이 시작됩니다. 2학년 1학기 때도 전공보다는 교양이 중심이 되는데 2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 기초, 그 다음에 3, 4학년 때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커리큘럼을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부르는 코비드19, 코로나를 예시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신체 부위 중 어디에 가장 치명적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폐입니다. 해부생리학은 폐와 같은 여러 기관이나 조직 등 인체를 구성하는 것들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우는 과목입니다. 코로나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되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발열과 기침, 폐렴 등이 있죠. 제가 방금 설명한 코로나라는 질병의 정의, 증상, 그리고 이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발생 기전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오른쪽에 있는 병태 생리학입니다. 현재 코로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모더나, 화이자, AZ와 같은 백신을 접종하고 있죠. 또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에겐 증상을 완화하고자 다양한 약물들이 투여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약물들의 기전과 효과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바로 이 양리학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질환별로 대상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 간호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호학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생애 주기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과목명을 통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아동간호학은 아동이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그에 대한 간호를 배우고 성인간호학은 성인이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그에 대한 간호를, 정신간호학은 여러 정신질환과 그에 대한 간호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기본간호학은 모든 간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으로 다른 간호학보다도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전공 과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지역사회 간호학이라는 간호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뭔가 다른 과목들이랑은 조금 달라 보이죠? 그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 간호학은 간호의 대상자가 개인이 아닌 지역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간호학입니다.
노인간호학을 보라색 원으로 해놓은 이유는 이 노인간호학은 선택 과목으로 해서 전공 선택이라고 노인간호학 외에 글로벌 헬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다른 과목들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노인 증가율이 쭉쭉쭉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노인 간호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노인 간호학을 수강했었어요. 그럼 이어서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간호학과는 졸업하면 다 병원에 있는 간호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간호학과도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진로가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업 및 산업체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 및 산업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은 당연히 간호사고 이 간호사를 4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간호사의 종류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병원 간호사, 산업 간호사, 항공 간호사, 지역사회 간호사 이렇게 크게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 간호사는 3차 상급 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 병의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 병원 간호사에 속하는 거죠. 다음으로 산업 간호사는 대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산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산업위생관리, 근로자 대상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간호사입니다. 이어서 항공간호사는 앞서 말한 산업간호사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데 대상자가 항공사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항공간호사는 산업간호사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간호사인데요. 지역사회 간호사는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배우는 과목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을 때 간호의 대상자가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들 간호사가 하는 업무 또한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지역사회 간호사의 학교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쳐두었는데요. 학교에 근무하는 지역사회 간호사로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보건교사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도 보건교사 선생님이 한 분 이상 계실 텐데요. 이러한 보건교사는 간호학과의 전공 학생이 별도의 교직을 이수하고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보건교사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학교의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선 교원 임용시험을 따로 응시하고 합격해야 하죠. 여기 교직 이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교직 이수는 대학교 1학년 때 학점과 면접을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그 비율에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7%를 선발했어요. 면접을 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학점이 가장 중요시 되다 보니까 이 교직 이수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1학년 때 조금 학점 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굉장히 생소한 정부 기관들일 것 같은데요. 이런 보건과 관련된 정부 기관으로 취업을 하기도 하고 간호장교라고 해서 군대에 소속되어 군 병원 및 군내 다양한 의무 관련 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장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간호장교는 국군간호사관학교라고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임관을 할 수도 있고 일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후에 지원을 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호학과의 정의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간호학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또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학과가 아닌 제 대학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호대생으로서의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앞의 내용들보다는 조금 덜 어렵고 재미있는 내용도 많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간호대생에겐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체력입니다. 간호학과가 체대생도 아닌데 갑자기 웬 체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 신이 땡땡을 만들 때라는 짤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이게 2년 전쯤에 SNS에서 유행했던 건데 지금 이 사진은 바로 간호대생 버전입니다. 신이 간호대생을 만들 때 과제가 많으면 힘드니까 한 스푼만 넣는다면서 실수로 와르르 넣어버린 거예요. 이어서 과제를 너무 많이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다 한 스푼만 넣어야겠다면서 다시 또 의학용어 왕창, 실습, 국가고시, 시험 범위까지도 다 왕창 넣어버렸다는 그런 짤인데요. 이 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간호학과는 쏟아지는 과제와 팀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시험 범위, 그리고 실습 1000시간까지 4년이 굉장히 바쁜 학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내기 위해서 간호대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체력이 아닐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입니다. 제가 앞서 간호학과는 과제와 팀플이 정말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해부학 과제물 중 두개골을 직접 그려보고 각 명칭을 적어오는 과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4개의 사진 중엔 제가 그린 그림도 있고 동기들이 그린 그림도 있는데요. 제가 그린 두개골은 과연 어느 두개골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제가 그린 두개골은 바로 이 첫 번째 두개골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서 이 과제를 하기 위해 기름 종이를 위에 얹고 선을 따서 색칠하고 그걸 또 다시 오려서 노트에 붙이고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여태 했던 과제 중에 당연히 시간도 가장 많이 걸렸고 또 정성을 가장 많이 쏟았던 과제여서 가장 생각이 나고 조금 의미가 있었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직접 그려보니까 확실히 교수님 설명을 말로만 들었을 때에 비해서 이해가 잘 되기는 하더라고요. 해부학은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리고 명칭을 적는 과제가 매주 나오고 그렸다고 또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을 보려면 각 구조를 다 암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린 후에 뿌듯함과는 별개로 사실 지금까지 배운 과목 중에 가장 양이 방대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선수 과목으로 다 이어서 배울 간호학 과목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어서 두 번째로 간호대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암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과는 의외로 수학이나 과학을 잘하고 못하고보다 잘 암기하고 각 과목끼리 잘 연결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이 각 질환별 정의 및 특성, 병태생리, 증상, 진단, 치료 및 간호이고 이 배운 내용을 또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암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폐렴이라고 하면 폐렴의 정의부터 내가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까지 쭉 나올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왼쪽에 나와 있듯이 각 전공에 해당하는 무수히 많은 의학 용어들을 4년 동안 반복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DM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저희 간호학과 학생을 이렇게 딱 붙잡고 혹시 DM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당뇨병, diabetes mellitus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애플 하면 사과라고 떠올리듯이 간호학과는 여기 나와 있는 dysplasia라고 하면 이형성을 떠올려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약간 달달달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이 제가 3년 동안 구매한 전공 서적인데요. 지금 두께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일부만 발췌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 양을 4년 동안 다 배우게 됩니다. 양이 정말 많겠죠? 이렇듯 간호학과는 발음하기도 힘든 의학용어들, 수많은 과목별 지원, 그리고 술기 절차까지 이 모든 것을 각종 시험 직전까지 달달 외워내야 하기 때문에 암기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생을 꿈꾸는 우리 학생분들이 내가 정말 간호학과와 잘 맞을지 고민될 때 할 만한 경험 또는 간호학과에 가기 전 중고등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들을 추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천드립니다. 꼭 의료봉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농촌봉사, 벽화봉사, 그리고 도서관 봉사 등 1365나 VMS를 통해 신청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간호 또는 의학 관련 독서를 추천드립니다. 의료와 관련된 활동은 사실 우리 친구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관련 서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가 한 권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김연아 작가님의 나는 간호사 사람입니다 라는 에세이 서적입니다. 여러분, 메르스 사태를 아시나요?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 라고 해서 한창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코로나와 비슷한 류의 사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 때 현직 간호사로 근무하셨던 분이 이 김연아 작가님이십니다. 따라서 당시에 생생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에세이인데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다양한 윤리적 쟁점은 물론 보호자와 간호사와의 마찰, 병원과 간호사 사이의 갈등 등 간호사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 하는 여러 고민들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그 고민들을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 간호학과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고 내가 간호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궁금하다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는 의학 드라마나 의학 다큐를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져서 보는 드라마가 바로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인데요. 아무래도 드라마이다 보니까 현실과 다른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의료계통에 관심을 갖고 그 관계성과 구조 등을 이해하는 데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런 드라마보다는 다큐멘터리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간호대생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대학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해보면 좋을 만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추천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간호학과 어떤 친구들에게 잘 맞을까요? 전 다음과 같은 성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간호학과를 특히 더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과 끈기, 꼼꼼함을 두루 갖춘 학생입니다. 이 성실함과 끈기, 꼼꼼함 세 가지는 간호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간호사가 되어서도 꼭 필요한 자질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암기를 어려워하지 않는 학생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간호대는 의대 다음으로 암기량이 많은 학과로 손꼽힙니다. 따라서 암기를 잘하지는 않더라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사람 간의 관계 형성에 두려움이 없는 학생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간호의 가장 기본은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습니다. 이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교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관계 형성에 두려움을 갖는 학생이라면 간호학과 생활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간호사가 되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25분에서 30분 정도 어떻게 보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긴 시간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간호학과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설명회가 조금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대상자의 가장 가까이에서 생과 사를 함께하는 의료인 간호사, 그리고 그 첫걸음이 되는 간호학과.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을래요? 추후 우리 친구들과 병원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길 꼭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호학과 멘토링을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